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착공식이 대경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엔 3번에 걸쳐 진입도로 노선이 바뀌면서 법적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도 연륙교. 여수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까지 1.35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경도 연륙교는 당초 지난달 착공해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지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시작점이 3차례나 바뀌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 설계 노선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가 변경된 건 관련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시 설계가 작성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 설계가 기본 설계랑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기본 설계에서 진입구가 40m 이동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음공해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옮긴 진입구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 셈이 됐습니다. 소근접해 오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크레인 사용이랄지 이득될 게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계속. 또 기본 설계 노선안을 고시하지 않았고 도로 건설에 적용되는 관련법이 바뀌는 등 행정 절차에도 누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법적 문제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실시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진입구가 바뀌면서 생긴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실시 계획이 승인될 경우 인근 토지주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경도 연륙교 건설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여수시에 485억 원 지급을 결정하며 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여수시 웅천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40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사업에 여수 순천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한숙경 의원은 최근 도전략산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양만권은 광양, 여수, 순천시를 아우르는 지역이므로 특화단지 지정이 광양시에만 치우치지 않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권역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도 이와 관련해 2차 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회 발전 특구를 순천까지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전남도와 광양시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소재 부품 공급 기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글로컬 대학 15개 학교를 지난달 예비 지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명단에 올랐는데요. 오는 10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역사회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빛 아래 푸른 잎의 고구마가 무성합니다. 장비를 지닌 연구원이 광합성 정도를 측정하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농가에서 더 삽식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기후변화가 엮어서 더 빨리 삽식을 했을 때 어떠한 품질이 영향이 있는지. 축구장 13개 크기의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재배 유통부터 스마트팜까지 다양한 연구개발과 농업인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이 함께 있어서 일반 농민들도 실습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순천대는 이처럼 농업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등 3가지 특화 분야를 살려 교육혁신기획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정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 강소기업의 거점이 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인재 양성, 취업, 지역 정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도시 또는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글로컬 대학 최종 도전에 나선 건 전남 지역에서 순천대가 유일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도 차원의 총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모든 총력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대학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전남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전남의 대학생들한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글로컬 대학 최종 지정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뤄집니다. 선정된 10개 안팎대학은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여러 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3 순천 세계유산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전을 여는 쉼 위드 비움 프로그램이 다음 달 1일 순천 갯벌 갈대길에서 펼쳐집니다. 축전을 여는 쉼 위드 비움은 화포해변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걸으며 순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환경보호 메시지 확산을 위해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관찰하는 프레셔스깅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사전 접수를 통해 선발된 관내 고등학생 80명이 노관규 시장과 함께 참여해 순천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축전이 갖는 연결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신학기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이 독일에서 첫 국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을 만나 통일의 중요성을 배우고 한글 교육 확산을 위해 주 독일 한국교육원에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참가 학생들의 첫 국외 일정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반나절을 비행기에서 보내야 했지만 학생들의 얼굴엔 지친 표정보단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1960년대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교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날을 기원하는 그러한 이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인데 그러면 한쪽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한쪽인 동목은 어떻게 대화하는가 하는 것도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이주하셔서 한국어 학교도 설립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책임감 있게 독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서 등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체감하는 학생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도 전달했습니다. 확실히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시민 토론학교 참가자들은 한글 교육 확산을 위해 동화책 100권을 주 독일 한국교육원에 기증했습니다. 학생들은 독일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늘리고 관광순례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여수시의 최초 친환경 전기버스가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운영에 들어가는 친환경 전기버스는 모두 2대로 1회 충전에 314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화장동에서 출발해 각각 엑스포역과 웅천을 순회하는 2번과 80번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여수시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저상버스로 제작돼 교통약자의 편리한 탑승이 가능하며 승차 정원은 휠체어 전용 공간 2석을 포함해 모두 50인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광양에서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광양 인설이공원과 서울대 남부연습림 광사 등에서 진행되는 아트마켓에는 광양과 여수, 순천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39명이 참여해 150여 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 사업으로 예술품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목포 지역 일부 예술인들에게 수여된 대통령상 상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협회 관계자가 발전기금 명목의 협찬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술인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조된 대통령상 상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 지역 예술인은 모두 9명.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부 예술인들은 프로필에 올렸던 대통령상 수상 이력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MBC 취재 결과 이들 예술인들은 대부분 특정 협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초대작가전 등이 열리기 2, 3개월 전 협회 간부가 일부 예술인들에게 접근해 대통령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명목의 협찬 요구도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일부 예술인들은 말합니다. 작가님에게 뭐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한 적은? 얘기는 하긴 했어요, 저한테. 비슷하게 무슨 발전기금 같이 지나가듯이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같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협회 간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3, 4개월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상 위조 논란이 일면서 전남 지역 예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은 예술인이 누구인지 짧게는 6개월 전, 길게는 4년 전 수상한 대통령상이 왜 갑자기 불거졌는지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루빨리 전부 밝혀져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상 상장, 그리고 발전기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협회 간부가 사망한 상황. 경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네, 여수공항 이용객이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수공항의 이용객 수는 제주공항과 플라이 강원의 철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만 4천여 명과 비교해 48.9%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수상인은 지역의 국제 행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동부권의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여수공항 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신혼부부가 4년 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광주의 신혼부부는 29,596쌍으로 4년 전에 37,534쌍보다 21.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신혼부부도 33,351쌍으로 21.7% 줄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남이 63.3%, 광주 61.5%로 전국 평균인 54.2%보다 높았지만 4년 전에 비해 6%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고흥군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고흥 버스터미널 인근 화신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한 이후 6개월 동안 1,000여 명, 하루 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과 관광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365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심야 시간에 대기하는 약국을 말합니다.